네, 청소년들도 논문을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청소년들이 쓰는 그 논문, 이거를 청소년, 뭐 RN이다. 이렇게 RN이. 요때 이제 R이 뭐냐면 이제 리서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E가 education. 뭐, 이게 뭡니까?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서치. 그냥 한글로 써볼게요. 리서치하고, 이건 이제 edu.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 R&E가 결국에는 청소년 논문이다. 근데 논문도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소논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소논문과 대논문, 중논문 이게 뭐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논문이라고 쓰는 이유는 아마도 페이지가 작아서 소논문이라고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흔히 이제 학회에다가 제출하는 논문을 소논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내용이 아주 뭐 작아서 소논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학회에서는 학회지를 만든단 말이죠. 이 학회지가 이렇게 이제 책으로 생겼어요. 책처럼 생겼는데 이 학회지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논문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0개 된다 쳐봅시다. 500개 정도가 이번 학회지에 등재가 되어서 게재가 된다라고 하면 이 500편의 논문이 각각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가 도대체 5만 페이지가 된단 말이죠. 5만 페이지. 그러면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회에서 페이지 제한을 둡니다. 페이지 제한을 둬가지고 몇 페이지 이내로 줄여서 제출을 하세요. 이렇게 투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수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수가 좀 작아서 뭐 소논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페이지 수가 작다고 해서 뭐 내용이 뭐 다운그레이드 된다거나 아니면 뭐 내용이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쓰는 논문을 우리가 청소년 소논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뭐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청소년 소논문이라고 해서 소논문이 우리가 무슨 뭐 대중 소 할 때 그 소의 의미는 오로지 그냥 뭐 페이지가 좀 적다. 근데 페이지가 적다고 해서 학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다운그레이드 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논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학술적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학술적인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지 있는데 있으면 이게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5등이냐 이런 서열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좀 가치가 약간 낮다 하더라도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라면 그것은 논문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게 또 뭐 니는 1등이고 니는 2등이고 니는 3등이고 이렇게까지 서열화시킬 문제는 아니다. 아니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논문 쓰자고 뭐 죽자고 덤벼들겠습니까? 이런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학술적인 관심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다 하더라도 그게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면 1등이나 꼴등이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이런 인기 없는 비인기 종목에도 연구를 할 엄두가 나는 거죠. 그럴 뭐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런 서열화시킬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청소년 논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꾸 서열을 매긴단 말이죠. 그죠? 이 서열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교내 대회에서 자꾸 이 서열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교내 대회에서 1등, 2등, 3등 무슨 뭐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 2등짜리 뭐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이 관리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기필코 관리를 해가지고 스카이를 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 학생들은 관리 대상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대회까지도 이 관리 대상 학생들을 위한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스카이에 입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학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대회를 만든 취지가 뭐겠습니까? 서열화시켜가지고 이 관리 대상 학생들한테 1등, 2등, 3등 주려고 하는 사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면 우리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뭐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있을지 몰라도 아니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런 폐단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이런 폐단은 학교 밖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무슨 뭐 사교육으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사교육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좀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열화 시킬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 학종이라는 것에 관련 지어 가지고 관련 지어서 입시에 대한 스펙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누구든지 이 청소년 RNE에 대한 문제다라고 제기하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거든요. 왜 동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생각하는 논문은 논문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논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 공부가 예를 들어서 뭐 스텝 1이다. 스텝 1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논문은 스텝 한 5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이라는 것은 공부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겁니다. 가장 높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당연히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공부에 대한 과목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회를 좋아한다. 사회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과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철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학문들이 이렇게 짬뽕을 해서 종합학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끈기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적극성도 있어야 되고 팀워크도 있어야 되고요. 배려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나 혼자 이제 팀워크를 갖춰가지고 뭐 공동 저자로 저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제 그 안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누군가 한 명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팀원들을 배려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주도와 관련된 능력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공부와는 정말 그 잽도 안 될 정도로 공부는 논문에 대해서 잽도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논문이 이런 모든 거를 다 소화를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연구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구력이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논문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뭐 흔히 말하는 RNE 또는 소논문 좋다. 뭐 이름이 소논문이다 한다 하더라도 다 좋다 이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연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연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연구력.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이런 연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자, 여기까지는 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보육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시키는 기본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안에는 대학원도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저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실들은 다 대학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력이다. 그리고 연구 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대학 순위, 평가 순위를 매길 때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연구 실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가 있더냐, 아니면은 연구와 관련된 IP, 흔히 말해서 이제 특허, 돈 되는 특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위의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은 연구기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연구력이 높은 교수와 학생, 이 학생 자체가 연구원이 되는 거죠. 교수와 학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대학의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때 이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 선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학생 선발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시 또 학종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대학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뭐 교육부에서 얘 뽑아라 쟤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선발 권한은 적어도 학종이나 수시에서는 대학이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뽑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연구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순위가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 이 연구력을 평가를 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교육 체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과연 연구력인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교육 체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신과 그냥 활동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신은 뭡니까? 그냥 학교에서 그냥 성실하게 니는 공부만 해라 하니까 죽어라고 그냥 공부만 한 것뿐이라는 거죠.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약간 머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겠죠. 이제 활동은 이 아이가 정말 부지런한가, 그리고 노력형인가, 끈기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도전 정신이 있는가, 배려가 있는가 이런 거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소논문이나 R&E가 사실상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있으나 이것들이 거의 스펙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내에서 자꾸 서열화시키는 대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R&E나 소논문과 같은 것들을 이 내신이나 학교에서 정정당당한 활동으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학생들의 연구력이 대변될 수 있고 이 학생들의 선발권을 가진 대학원들이 정말 연구력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결국에는 글로벌 대학 순위를 높이는 이런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이 자유스럽게, 정말 자유스럽게, 정말 편안하게, 여유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죠. 시간적인 또는 물질적인 요런 이제 혹시 이공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제 뭐 실험실이라든가 뭐 실험 기자재라든가 실험 조건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배려가 되고 있냐 이겁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공계 쪽으로 갈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갈 학생들 문의가 뭐 많이 옵니다.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막 물어보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재적으로는 무슨 뭐 영재고나 아니면 영재학교나 뭐 부산에 있는 한과영이나 아니면은 과고 빼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들어가지를 못하면 아예 자연계열 관련된 연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뭐 이공이나 자연계열 쪽에 교수거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실험실을 이용하거나 이건 또 뭐 잘못하면 입시 부정으로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원천 봉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 쪽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영재고와 과고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여기밖에 없고 실험 조건이 기자재나 실험실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 뭐 이렇게 과학 실험실이 뭐 제공되고 있긴 있지만 그 사용하기가 정말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선진국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어느 학교나 이런 실험실 실험 조건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틀어 가지고 자,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전부 다 뭐 내신 때문에 뭐 국영수에 다 매달려야 되고 국영수 사과 적어도 이 5과목에는 다 매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뭐 붙어가지고 뭐 대피를 해주거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연구력 높은 그 학생이 들어오는 거 반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반기죠. 근데 이 대학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대학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파악을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의 입시 체계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학생들을 그냥 내신하고 활동에만 요거는 이제 수시나 학종과 같은 거에 지금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교육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R&E 같은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이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사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정말 청소년이 R&E를 해야 되는가, 소논문을 써야 되는가. 저는 쓰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쓰는 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뭔가 이게 시스템이 지금 뒤죽박죽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표가 맞으면 과감하게 이 시스템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이해관계자들, 학부모, 교사, 뭐 학교, 대학, 학생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이게 과감한 개선이 지금 시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난이 세죠. 자기 자식들에 대한 미래를 미성년자인 자기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부모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가 과감한 결단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꼭 국내 입시뿐만 아니라 국외 입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정말 이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국내 입시 체계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R&E 소논문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사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과감한 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런 부분을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 부분을 막 설명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유튜브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2~3시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이 강좌를 보시고 학부모님들은 정말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세히 아시고 자녀분들의 소논문, 청소년 R&E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